네, 추신남 20-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기업 실적 기사네요. 삼성전기, 현대제철 등의 실적 기사인데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는 영업이익이 1903억, 1903억. 현대제철은 27.6% 감소했네요. 1분기 상장사 실적 발표. 삼성 SDI는 1188억, 65.1%. 그죠? 대림산업은 2,409억에서 3% 마이너스 2.96% 하락했네요. 삼성 SDI, 삼성전기 등 삼성그룹의 IT, 토톱 계열사의 1분기 실적은 개선됐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못했다. ESS, 그 다음에 IT 부품 수요 감소가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쭉 한번 보시죠. 현대제철 마이너스, 대림산업 마이너스, SDI, 전기는 플러스, 금요석유화학 마이너스, 현대건설기계 플러스, 로템, 그 다음에 녹십자 90.5% 하락, 한미약품 다 하락했네요. 아무튼 관련된 실적 기사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면세점 산업 기사인데요. 거위는 한금알을 낳지 못했다. 어디 얘기죠? 바로 한화 얘기죠. 한화의 신기루 거위는 한금알을 낳지 못했다 해서 3년 만에 63빌딩 면세점 철수. 외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를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IFC라든지 관련된 리테일을 좀 여의도로 많이 가는 편인데 그러면 항상 지나칠 때마다 이 63빌딩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사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또 제가 컨설팅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저도 잊고 있었네요. 63빌딩에 면세점이 있었다는 걸. 보통 면세점이 있으면 그 관광버스, 고속버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버스를 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한화그룹에는 끝내 황금알을 낳아주지 않았다. 지난달 29일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이사회를 열고 면세점 사업 시작 3년 9개월 만에 사업 접는다. 그래서 2015년도에 허가를 받은 서울시내 면세점 가운데 영업 중단하는 것은 하나가 처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년간 누적 적자가 1,000억 원 이상 발생한 면세 사업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이 어렵고 제주공항 면세점 철수, 시내 면세점까지 접으면서 면세 사업 완전히 접게 됐다. 앞으로 백화점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5년 당시 신세계는 잘하고 있죠. 그다음에 HDC 신라 면세점도 뭐 그냥 전향하는 것 같고 두타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SM 면세점도 되게 힘들다고 얘기했고요. 아무튼 자, 면세점 업계는 한화의 면세 사업 실패에는 제대로 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뛰어들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자리 잡았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 과연 이쪽이냐라는 관점이고 또 사드가 터지는 바람에 그냥 아주 그냥 작살이 났죠. 아무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행산업, 이건 제가 그 신한은행 때 올려드렸던 기사인데 다시 간단하게 볼게요. 계급장을 떼고 토론하는 개떼방, 틀 깨야 산다라고 하는 은행은 실험 중이다. 공간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해서 칸막이 퇴출시키고 무조건방, 무다방서 혁신안 고민한다. 순혈주의 버리고 외부 인재 충원한다. IT 인력 뽑아서 영업 가르치기도. 이게 지금 신한은행장의 어떤 모토긴 하죠. 변화에 발맞춰 재빨리 새 서비스를 내놔야 된다라고 해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애자일 조직 가동하고 있고 오픈뱅킹으로 승부한다. 과감한 변신이죠. 그래서 무조건방이 무조건 빨리 끝내는 방, 계급장 떼고 붙어보는 방, 개떼방, 모두 다 얘기를 해야 하는 방, 모다방, 이런 방들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그럼 이렇게 이루어지나?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래도 어떤 제도를 확립하기 전에 이런 형식이라도 갖춰놓는 것이 중요한 의미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볼게요. 왜 그러냐, 왜 이런 짓들을 하냐. 디지털과 핀테크 열풍에서 살아남기 위해는 일단 은행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DNA 버려야 되고 다양한 실험해야 돼. 외부 인재도 수혈해서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애자일 조직을 만드는 등 조직 문화 전반을 대수술하고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페이스북, 이거는 사실 어떤 우리 기업에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페이스북, 여러분들 중에 페이스북 하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죠. 확실히 인스타를 더 많이 하실 거고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실 거고요. 자, 저 또한 페이스북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어떤 저희 활동 내역을 올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인스타로 해서 페이스북을 그냥 연동시키고, 역시 지금에 있어서 SNS 트렌드는 뭐 다 유튜브죠. 그래서 그걸 저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래는 땡땡땡땡이다. 그래서 땡땡땡 중심으로 재편한다 라고 하는 페이스북입니다. 자, 미래는 프라이빗이다. 그래서 메신저 중심으로 재편한다. 다수 공유하는 뉴스피드에서 탈피해서 비공개 프라이버시를 강화한다. 또 PC 버전의 메신저 하반기 공개라고 합니다.
컨퍼런스에서 인터넷의 미래는 private, future is private, private이네요. 이라며 메신저와 중국 그룹 중심의 서비스 및 디자인 개편안을 내놨다. 그래서 이번 개편이 미디어랑 비즈니스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개편 내용은 웹과 모바일 서비스를 뉴스피드 중심에서 그룹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룹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취미, 커뮤니티 활동, 정보 공유를 위해서 임의로 만드는 과거 카페 성격의 서비스라고 하네요. 다 그게 그거네요. 그 다음에 새로운 메신저 개발한다라고 얘기하네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지난 15년간 디지털 광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와서 보는 곳, 이런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서로를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적 대화 채널이 되기를 원한다.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페이스북 계속적으로 성장을 구가할지. 다음 수출 기사입니다. 수출 5달째 뒷걸음친다. 계속 안 좋죠. 디램값 50% 폭락. 이제 수출 기사만 나오면 항상 반도체 가격이야. 52% 폭락했다. 수출 5달째 뒷걸음. 4월 수출 488억 불, 전년비 2%가 하락했네요. 30% 비중의 대중 수출도 부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지금 또 트럼프가 매겨버린다고 했죠. 관세를. 자, 주력 품목 시장 동반 침체, 13개 주요 품목 중에 10개 감소했다. 반도체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 나왔고, 철강 마이너스,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무선 통신기기 마이너스, 섬유 마이너스, 컴퓨터 마이너스, 가전 마이너스. 수출액이 늘어난 것은 선박, 일반 기계, 자동차 등 3개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경제 현상에 대해서 파악할 땐 거시경제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이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거니까 보시고요. 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 LCD 가격이 소폭 반등했다. 그래서 바닥 찍었나라는 기사입니다. 32인치, 50인치 한 달에서 1에서 2%포인트 올랐다. 중국 공세 65인치만 지금 고전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사 업황 개선 기대함.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흑자로. 자, LCD 패널 가격 반등 조짐입니다.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32인치, 43인치, 그 다음에 50인치 UHD 패널까지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 안정적으로 또 이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LCD 패널 가격이 원가 수준으로 내려가자 세트 업체들이 살 때 패널을 미리 확보해 두려고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LCD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는 차이나스타 등 중국 업체들의 10.5세대 양산, 그 다음에 삼성의 QD OLED 전환 투자가 꼽힌다라는 부분입니다. 3분기에 일부 업체가 8세대 LCD 생산 라인 구조 조정하고 OLED TV 글로벌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3분기부터 영업 흑자 될 것이라고 했는데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아서 하반기 때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자, 현대차 인도서 비상 깜빡이 켜고 달린다.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급하다는 거죠. 뭔가 안 좋다는 거죠. 자, 올 들어 인도차 시장 후진, 현대차도 1분기 판매 3.4% 하락했다. 차량 공유업체 올라랑 손잡고 전기차 등 판매 증거름. 현대차의 인도시장 공략에 비상이 걸렸다. 요 표 보시면은 나와있죠. 12월 마이너스 0.43, 1월에 또 떨어졌다가 2월에 살짝 반등했다가 또 떨어졌네요. 인도시장 판매량이 1분기 때 13만 대였는데 올해 1분기가 전년비 대비 3.4% 하락했네요. 자, 중국 시장 판매 부진을 만회할 대안인 인도 시장에서 최근 자동차 내수가 꺾이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쪽은 인도는 중국 시장 부진, 미국발 관세 폭탄 위험에 노출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에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시장인데, 현지 매체는 가계 부분의 보수적인 지출 흐름, 자동차 공유 시장 확대,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사지 않고 공유차를 활용을 하니까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어디에 붙습니까? 공유차 업체에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관련된 내용이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SK그룹 사회적 가치 축제 오세요. 28일 워크웨이 호텔에서 처음 열렸죠.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등록 1000명 넘은 후금.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윤, 또 여기에서 어떤 수익, 어떤 매출, 이런 부분들을 남길 수 없었는데 이걸 또 사업화 시키려고 하는 게 SK그룹의 목적이고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이쪽과 같이 협업해서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웨이에서 열렸어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협력, 교류, 알림의 장을 만들자. 다양한 방법,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협력, 교류, 알림의 장을 만들자. 되게 좋은 내용이긴 하네요. 그래서 워커힐에서 갔다 온 거고요.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부족, 그 다음에 환경오염, 장애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해결된 성과를 말한다.
그동안은 이런 쪽들은 정부 비영리 단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의 국제 흐름은 일반 기업, 사회적 기업, 개인까지 참여하는 것으로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블로그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고 유튜브 검색하셔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하셔서 SK 이제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번째, 여러분들 세정 아세요? 세정 의류업체거든요. 1세대 창업 정신에 땡땡땡땡 감각 입힐 것이라고 해서 여기가 오프라인 매장 하나를 좀 리뉴얼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춘 175입니다. 세정그룹의 2세 박일하 사장 승진했네요. 동춘 175 등 론칭 이끌며 주목. 또 제가 아는 분들이 이 동춘 175의 사업에 참여를 해서 저도 가봤었고요. 만들기 전에. 그래서 갔다 왔었는데 대박이 났죠. 잘 만들었어요. 세정을 경쟁력 있는 패션 기업뿐만 아니라 그죠, 패션 가지고 못 먹고 삽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확장시켜야 되겠죠.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키울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주력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동춘 175가 예전에 그냥 공장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약간 특색 있는 그래서 아울렛 매장으로 썼고요. 근데 이게 용인 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근접성이 좋고요. 소위 그 이제 아기들 있는 가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문화 공간,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서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동춘 175 검색하시면 뭐 엄청 나올 겁니다.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해서 아무튼 잘 만들었습니다. 꼭 봐주시고 바라고요. 의류 쪽 지원하시는 분들, 유통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라이프 스타일 제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보시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업입니다. 롯데온 거래액 30% 껑충인데 제가 껑출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통합 로그인 서비스 론칭한다. 1일 방문 고객 400만 명을 육박한다. 즉 온라인 쪽 계속 강화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롯데쇼핑이 유통계열사 7곳 통합 로그인 서비스인 롯데온을 선보인 지 1개월 만에 거래액은 30% 늘고 방문 고객도 60% 급증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내년 상반기에는 7개사 상품을 모두 쇼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롯데온 앱이 오픈되며 국내 최대 롯데 멤버스면 롯데 멤버스 가입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3,900만 명과 오프라인 매장 11,000개, 2천만 개 육박하는 상품 소식 역량을 바탕으로 545 고객 구매 이력, 계열사별 물류 배송 시스템을 통합한 차별화된 옴니버스 채널 중심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온라인 플랫폼만 갖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은 오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까지 있으니까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의 경쟁사인 신세계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자, 다음 기업 실적 기사입니다. 어닝 쇼크 빠진 한국의 간판 기업. 왜? 실적 부진 10개사를 분석했다. 중국발 저가 공세 또 가격 인하로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보다 1조 원 밑돈 8.7조 원에 그쳤다. 전기차 배터리 한국산 금지력에 LG화학 직격탄 영업이익 뚝 떨어졌고 삼성전자는 2분기 전망도 우울하다. 대표 기업 어디로 본 거야? LG디플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야, 62.6%, SK하이닉스가 39%, 삼성전자가 32.2%, 만도 그 현대모비스 같은 회사죠. 전장 쪽 27.9%, OCI 21%. 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만도, 위와, 디플, 화학, 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OCI 등 거의 다 중국 쪽과 연관된 그런 회사들 나왔네요. 중국 각지의 국내 주요 업종 간판 기업들이 1분기에 예상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고전했다라는 내용이라서 반도체, 정유화학,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반도체 부진 나오고 LG디플, 그 다음에 태양광, OCI죠. LG화학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면접 이제 보러 가실 텐데 최근에 실적 기사니까 꼭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기업이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37번째 기사입니다. 왓차라고 하는 기업이죠. 제가 쉬신남에서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콘텐츠 회사죠. 자, 땡땡땡땡 콘텐츠 산업 혁신의 마중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 단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콘텐츠 산업의 혁신 마중물이다. 자, 콘텐츠 업계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감독이 영화 잘 찍고 어떤 배우가 호감도가 높고 어떤 작가가 흥행에 성공하고 등등 각종 의사결정은 그동안 제작자 등의 뛰어난 통찰, 좋게 얘기하면 통찰이죠. 좀 그냥 얘기하면 감인 거고. 하지만
왓챠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감독, 어떤 배우,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콘텐츠 산업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특정 개인이 어떤 콘텐츠를 좋아할지 미리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특정 고객에게 완전히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다. 한마디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기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왓챠입니다. 저는 사실 왓챠를 보고 있지 않아서 주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스릴러, 블록버스터급 액션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도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그런 것도 추천해 주겠죠. 그러한 빅데이터 관련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콘텐츠 이쪽 업계에서 좀 한번 업계를 손대보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패스트트랙, 한창 시끄러웠던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시사 용어입니다. 자, 패스트트랙이 뭐냐? 국회에서 빠른 법안 처리 위해, 이건 제가 예전에 시사 용어 드세요라고 하는 첫 번째 거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국회에서 빠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 처리하는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급행열차에 태우는 제도다. 근데 의원의 5분의 3 동의할 때 가능하고, 어떤 것이냐? 비례대표 늘리는 새선거법. 한국당에 불리하니까 되게 많이 반대하고 있죠. 거센 충돌로. 그 다음에 고위급 수사, 공수처법도 지정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다. 패스트트랙이 도대체 뭐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신속하게 처리하는 안건을 지정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불린다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국회에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긴급하게 처리할 것, 이러한 것들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급행열차에 태우는 것이다. 그럼 보통 법안과 패스트트랙은 다르냐? 보통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즉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하네요. 굉장히 이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많이 좁혀져야 되겠죠. 하지만 패스트트랙 자체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 과반수 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 전체 의원 중 과반수 서명이 있으면 패스트트랙 요청해서 전체 이 안건이 지정되려고 한다면 전체 제적의원 또는 상임위 제적의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어떤 법안이 그런 거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논란이 되냐? 바로 사실상 여당의 법안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킨다. 문제가 있는 법안은 촘촘한 법안심사를 통해서 걸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통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특히나 여기에서는 선거법이죠. 선거법 개정되면 새누리당이래요. 한국당이죠. 한국당 쪽에 있어서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반발한 이유로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걸 실제 뭐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툭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자는 차원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론 면접 주제가 또 하나 나왔어요. 화폐 단위 하향 조정, 지금 리디노메이션 나오고 있죠. 찬성과 반대 의견 나오고 있는데 찬성 쪽에 있어서는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절이 필요하다. 또 지하 경제 자금 회수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죠. 1달러에 1,000원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거래 편의성, 또 세원 발굴 등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리디노메이션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반대쪽은 내수 수출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유발 위험도 크다. 득실 비교하면 화폐 단위를 변경하면 실이 더 크다. 먼저 지하 경제를 양성화한다는 개혁적 측면을 오케이 인정할게. 하지만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것이고 외환위기 초래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안 좋으니까 인플레이션도 높인다. 또한 거래 편의, 회계 처리 간소화 같은 이익 또한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트렌드 볼게요. 뭐 우리 상황은 아니고요. 일본의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백화점 지원하시는 분들 또 보셔야 되겠죠. 지갑 활짝년 꽃남들, 남자만의 공간에 공들이는 일본 백화점입니다. 한큐 이스탄 백화점 남성관 재개장했다네요. 화장품 코너가 2배 이상 커지고 의류 매장에는 패션 상담 공간도 있다. 카메라, 피규어, 취미용품점도 있다라고 하네요. 남성 고객을 잡아라 라고 해서 남성 전용 매장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면서 남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성 고객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매장 구성을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바꿨다.
기존 백화점과는 전혀 어떻게 다르게 바꿨냐? 나만의 상품을 원하는 고객이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왜? 화제가 되고 있는 브랜드 실시간으로 매장에 끌어들이지 못하면 뒤처진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기존에 비해서 화장품 코너 면적 2배 이상 늘렸고 판매는 간단한 피부관리 상품 등이 대부분이지만 확실히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 늘면서 상담 인원 쪽도 좀 늘렸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매장마다 의류 브랜드도 상담을 위한 공간들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남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타겟층을 잡은 것,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전략을 쓴 것, 이런 부분들 백화점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봐도 뭐 하나의 아이디어 내야 되니까 이런 관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금융산업 토스 적자, 이것도 좀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수수료 500원 받아서 은행에 400원 낸다, 토스 적자 이유 있었네라고 얘기해서 수익 모델 못 찾는 핀테크 스타트업, 손실 각오하면 일단 덩치 키우기 작전. 그래서 쿠팡이 물류센터 이제 때려 붓는 거, 거기에 돈 때려 붓는 거랑 똑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스 4년 연속 적자의 실임이다. 뱅크샐러드도 작년에 82억 손실인데 상품 자체 개발이 막혀 있어서 금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심 서비스 너도 나도 따라하고 있는데 규제를 대폭 풀어서 기술 개발을 도와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외부의 자본 투자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사업이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위기가 있다. 간판 핀테크 기업들의 적자 행진 벌어지고 있고 가입자는 많이 모았는데 수익 모델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그런 뭐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은행, 신한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조선산업이네요. 땡땡땡선 훈풍의 해양 플랜트 기지개. 바로 보겠어요. LNG죠. LNG선 훈풍의 해양 플랜트 기지개라서 한국 조선에 물 들어온다. 수주가 늘면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수출 실적도 좋았죠. 자, LNG 운반선 발주 훈풍 속에 죄송합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1분기 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주가 실제 영업으로 이어지는 한 2년 시간이 걸리는 조선업의 특성상 속도는 더디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실적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삼성중공업 내용 나왔고 현대중공업 내용 나왔고 대우조선해양도 나왔죠. 그래서 조선 3사의 1분기 실적이 꾸준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 왜? 주도권을 쥔 LNG선 시장에서 60척 규모의 초대형 수전에 막이 오른 것도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에는 한 건에 그쳤던 해양 플랜트 수주도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양새다. 이거에 발주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가 상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단 수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선 쪽 그래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치신남은 42개의 기사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좀 늦게 소개시켜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또 계속적으로 진행해드리느라고 좀 늦은 면도 있었는데 아무튼 신문 읽기 게을리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면접 준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